역시나 삼성전자의 기준입니다. 시장의 지수가 올라와서 삼성전자가 쫓아 올라왔다. 혹은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지수가 견인됐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0.7%의 강세, S&P 500 선물이 0.43%의 강세, 호주가 0.64%의 강세, 국내 증시가 0.13 강보합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전략 내용은 뭐 별답 없어요. 시장에 대한 해석 부분만 좀 잘한 거죠. 패닉 빠지지 말고 여기서 정리해서 어디서 한 5% 더 밀리고 차게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우리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에 해외 주식에서도 또 이런 수익을 내셔서 87%. 참나.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유. 결론적으로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대처하셔야 될 게 이게 다 오픈해드렸어요. 8시 50분에 공포감 갖기보다는 냉정한 판단하자.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는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올려놓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 남들은 폭락한다고 난리 났다고 다 죽었다고. 아니 개파랑 나오기 전에 좀 잡아주든가. 그러는 찰나에 윤정두는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이 폭락을 했는데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죠. 그것에 대한 뭐 사실상 오늘 뭐 교육용 종목에 현대바이오에 이런 폭등이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주력주인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14만원 돌파가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 돌파의 흐름. 개장초 기준의 전기전자 업종 편입 관점 기준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전기전자 업종부터 일단 편입. 하이닉스도 편입. 삼성전자도 편입. 삼성전기도 편입. 기준점은 삼성전자의 오늘 시초가 81,800원. 81,200원이죠. 81,200원. 거기 이탈시키지만 않으면 시장 좋아질 겁니다. 만약에 거기 이탈되면 질질질질 밀릴 거예요. 그거 질질질질 밀리면 보셨죠? 조정받았죠? 지들은 종목 없나? 금요일날 봤듯이 1.5% 밀리면 2,000개 종목이 빠진다. 오늘 장중에 1.4% 밀릴 때 어떻게 됐어요? 거의 1,800개, 1,900개 빠졌죠. 1,800개, 1,900개. 결론적으로 지수가 돌려야만 모든 종목이 가는 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강세를 띄는 조건에서는 시가총액 극대형조 또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간 쪽 그쪽이 시장을 견인해 주지 않으면 지수 자체는 강세를 띨 수가 없죠. 오늘 같은 날도 엇박자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왜 나는 하필이면 하이닉스가 강한데 삼성전자를 사갖고 있을까? 나는 하필이면 그나마 삼성전기 빨간불로 방어하고 있는데 나는 왜 LG전자를 갖고 있을까? 그런 거 위축되지 마세요. 한 템포야. 여러분들이 신용 미수만 안 쓰고 계신다면은 한 템포잖아, 한 템포. 질문 내용이 현대차는 가는데 왜 기아차는 못 가요? 그 기준이 있었어요. 현대차는 가는데 왜 기아차는 못 가요? 현대차는 가는데 기아차는 왜 못 갈까요? 현대차와 기아차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의 기준에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나올 때 1월 8일날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 기아차는 못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아차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먼저 움직였고 현대차의 조정이 나온 거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에 아니 뭐 이렇게 엉엉엉 울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울고 와우 나는 뭐 괜찮아 100% 현금화해서 그러니까 어디서 살라고. 주력주는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다니까요. 단타 종목, 단기 종목주는 자, 뭐 현대바이오, 대박이네요.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합시다. 그건 단타의 기준. 이 주력주는 변동성 캔들 하나하나의 크기가 제한적인데 이걸 어떻게 뭐 어디서 잘라내서 어디서 붙겠다는 얘기야. 이런 걸 미련 갖지 말아요.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들. 오버슈팅. 뭐 예를 들면 9.9%인데 1월 4일은 우리는 이건 오버슈팅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날 정리했죠.
그러고 나서 뭐 재편입하고 또 수익 내고 또 재편입 기준 잡든가. 두 번째 편입에서 수익을 차익 실현을 못했다면은 그 평균 단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높게 잡은 평균 단가가 2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는 기가 찬 게 지금 시장을 자꾸 무슨 조종장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기가 차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를 봐서 시장이 조종이에요? 이게 조종이 이게 조종입니까? 이게 조종이에요? 진짜 욕심쟁이들인 거지. 응? 진짜 욕심쟁이들인 거지. 이게 조종이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조종장입니까? 이게 어떻게 조종장이에요? 기간 조종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가격 조종 일부 받았었고 가격 대비 또 올라왔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흐름인데. 응? 즐겨야죠. 지금 3,000이 깨져서 1월 말처럼 2,500 간대요. 주력주는요. 정리해서 어디서 살까를 고민하세요. 정리해서 5% 10% 밀리지 않는 한. 결론은 기아차 같은 경우가 더딘 흐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움직였죠. 1월 4일 1월 8일 못 움직이다가 나중에 18일 19일 20일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이 지금 막 나온 거고 22%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응? 여전히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60% 가까이 상승이에요. 10월 말 대비.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은 거고요. 기간 조정이 일정 범위 만약에 표출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버겁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흐름 속에서 이제는 하방 잡고 돌릴 수 있는 범위. 거래량이 줄었어요. 거래량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보신 뭐 예를 들면 현대바이오예요. 현대바이오. 그럼 이 종목의 경우에 3,500만 주짜리, 3,600만 주짜리 종목에 지금 벌써 2천만 주 가까이 터져 있어요. 우리가 기준 잡아드릴 때 얼마? 상한가까지 들여다본다 하는 거 얼마? 1,250만 주. 변동성 기준은 얼마? 900만 주. 어제 갭상승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와서 전량 차익 실현이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 거래량이 또 터졌다면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현대바이오 변동거래량 오늘 작업해주세요. 원고에.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의 비이성적인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안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냅뒀더니 다시 가더라 그랬다가는 낭패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왜? 비이성적인 거래량이었으니까. 근데 기아차나 이런 쪽의 대형주의 기준으로 LG전자 봤을 때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 얼마예요? 10%. 기아차의 경우도 가장 거래 많이 터졌을 때 얼마예요? 3,100만 주죠. 4억 500만 주짜리입니다. 10%가 안 돼요. 아까는요. 현대바이오요. 벌써 이미 50%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지금 LG전자 빼고는 전부 IT가 시뻘개요. 응? 대형주의 기준에. 아예 강보합이 뭐가 아니라 기다리는 조정이 오냐고 지금. 응? 어제 삼성전자 84,000원에 아유 고점이다 정리하고 나중에 보자. 재편입할 수 있는 가격이 오냐고요. 응? 주력주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는다? 일단은 스윙 종목으로 들어갔던 뭐 현대글로비스 두 차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서 평단 낮춰놓고 어제 일단은 21만 5천 원에 정리하고 오늘 다시 그 정리한 물량을 20만 4천 원, 5천 원에 재편입을 하고 그러면 오늘 21만 원 넘기는데 거래량 없으면 일단 한번 다 털 거예요. 그냥 더 가더라도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다 간다 그랬죠. 어지간해서는. 근데 정리. 그리고 LG이노텍도 오늘 거래량 제한적인데 만약에 22만 9,500원까지 왔어요. 23만 원 근처 오면 전량 정리. 얘도. 응? 어제 차익 실현했고 23만 원 정리한 거 22만 원에 편입이 됐다면 편입이 됐든 안 됐든 23만 원에 나머지 물량 싹 정리. 그리고 일단은 시황 부분을 글로벌 시황을 정리해드렸어요. 채권 가격에 관련된 내용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채권 가격에 채권 금리의 강세, 채권 가격의 하락 이 부분이 어떻게 악재가 되냐는 거예요. 아니 강한 경기회복인데 뭘 악재가 돼요? 오늘 상원에서 내일 하원에서 파월 의장이 코멘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뭔 재료를 줄 수 있어? 어떤 게 재료야? 뭐라고 얘기해도 다 재료예요.
뭐 인양반이 뭐 시장을 위해서 뻥을 칠까? 거짓말을 할까? 뭘 줘도 재료야. 예? 뭘 줘도 재료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금리 올리겠어. 금리 올릴래. 빠르게 올릴게. 2023년 2024년이 아니라 내년에 당장 올려버릴게. 내년 6월에. 응? 얼마 전에도 1월 말에 조정받은 기준점 그 앞전의 흐름이 뭐예요? FOMC 회의에서 이게 말이에요. 경기가 지금 다소 둔화돼서 출구 전략을 단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응? 예를 들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서 하반기 지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경기는 좋아요. 지금 계속 상품 가격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오전에 전략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오자마자 칼을 들이대겠냐고. 부양책을 계속 써서 인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금리에 대한 코멘트 자체를 자꾸 이제 뒤로 미루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 안 주고 열심히 운동해서 스스로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영양제 계속 줄게라는 논리뿐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진짜 경기 좋아. 경기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미국채 10년 만기 물을 놓고 말씀을 드릴 때 시장에서의 선호하는 그 수익률은 4% 수준. 그렇게 됐을 때 투기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긴다. 응? 지금 주식은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안전자산으로 옮긴다,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말로 기술주가 조정받은 건 뭐예요? 기업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 형식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그래서 2015년도 자료 보여드리면서 2015년도 강연회 자료에서 끄집어내서 오늘 야간 방송 때 갖고 나가겠죠.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기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을 때에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투자가 부진해질 수 있다. 이런 기준인데 실질적으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제한적 금리 인상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제한적 금리 인상. 어떻게 0.25%포인트 경기를 부양해야 될 경우에는, 경기가 막 문제가 발생됐어. 그렇게 해서 부양해야 될 경우에는 막 100bp씩 내리죠. 100bp라고 하는 거는 1%란 말이에요. 1%포인트. 근데 올릴 때에는 예전의 기준으로 따질 때, 또 최근의 기준으로 따질 때 25bp씩 올렸단 말이에요. 25bp씩.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기준점이 점진적 금리 인상은 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내성이 악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시장 자체는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린다. 2005년도에 맨날 얘기했던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케이블 경제 TV가 TV냐고. 솔직히 저도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 나와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다는데,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데, 경기가 살아나서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 그게 악재야? 악재가 아니니까 미국장도 다우가 사상 최대치를 고점을 찍어준 거고, 나스닥이 폭락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추세 강화는 지속되고 있는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서도 누가 빠진 거야? 테슬라하고 뭐 팡하고 뭐 이런 쪽의 흐름에서 팡 얼마 안 빠졌어. 1% 수준이에요. 그게 변동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 11월 9일, 11월 10일 또 1월 말일 이때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영향 받았어요. 솔직히 제한적으로 받았어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투자 기준에서 평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13%, 4% 장중 빠지고 3%대 빠지고 끝났잖아요. 나스닥이 2%대 장중 기준에 2.48%까지 빠진 그 기준, 그렇게 끝났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 잠깐 흔들리더니 빠져요.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큰 문제 있어요? 테슬라 관련된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전장사업 관련해서 한 단계 더 움직임이 나왔던 LG전자가 오늘 굉장히 무겁게 흘러가지만 그것 이외에 뭐 문제되는 쪽 있어요? 과도하게 한쪽이 막 치우쳐져서 깨지는 쪽 없죠? 기다리는 조정 없다고요.
다 떠나서 어디서 살 건지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어디서. DB하이텍 57,000원에 파는 거 쉽게 내려와요. 또 하나솔루션 55,000원에 파는 거 지금 47,000원이면 아 이제 편입해야 되겠다. 현금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현금 딱 갖고 가면 대세상승장에서 원하는 조정 오냐고요. 응? 주도주만큼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주도주만큼은 가져간다. 수익 종목은 아니 멋들어지게 잘라내면 되지. 멋들어지게 차익 실현하면 되지. 응? 결론적으로 여전히 자신감 가지시고 아 나는 혼자 하니까 안 돼요. 오늘 또 정리했더니 오늘이 또 바닥이네. 아 참 내일 밀릴 수도 있어요. 다만 고변동성 종목당 극대형주 얼마 나오지도 않는 변동성을 잡아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버슈팅이 나올 때 LG전자 상한가 갈 때 현대모비스 상한가 갈 때 현대차가 막 20%대 폭등 나올 때 그럴 때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제한적인 변동에서 흐름이 나올 때는 과도하게 밀릴 때는 자신감 오히려 가지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아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VIP방은 그나마도 이제 좀 오래되신 분들이 좀 계시고 근데 이제 문자방 같은 경우가 직장인 문자방이 새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험이 좀 덜 하시다 보니 내 소중한 자산이 깨졌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힘들지. 다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 편입해서 혹은 LG전자 편입해서 5% 10% 수익 나면 정리했다가 저기 또 내려오면 편입하려고 매수한 거 아니죠. 그건 단타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익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편입하고 매수하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얼마 올라왔어요? 70%. 저점 대비 올라온 게. 하이닉스가 얼마 올라왔어요? 10월 말 대비 올라온 게 75%. LG화학이 75%. 이 기준에 그렇게 따지면 얘 여기서 다 정리 끝났어야 돼요. 여기서 은봉, 꼬리. 여기서 안 팔 거야? 여기서 팔아요. 어디서 팔아? 최고점에서 파나? 욕심쟁이들. 은봉 떨어지자마자 팔아? 뻥쟁이들. 뭐 그 다음날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65,000원이에요. 혹은 이탈돼서 여기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서 살 건데? 예를 들면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지. 아 위로 올라갈 때 씩씩하게 아이고 위로 올라갔구나. 추세 확인됐으니까 여기서 사야지. 그리고 여기서 또 자르나? 윗골이니까. 개인 매매가 원활하시면 상관없어요. 개인 매매가 원활하시면. 주식 선물까지 병행하면서. 우리 그 고객분 중에 주식 선물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자산이 한 100억 대거든. 이 주식 자산만. 그러니까 수수료가 아까운 거야. 그 매도세 세금이. 그래서 결국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식 선물을 내버려요. 매도세 안 내게. 그렇게 해서 아주 뭐 1%만 나와도 따박따박 매매를 해서 수익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이제 그분 성향이고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대시장에서는 더 수익을 낸다는 이유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24% 오르다가 지금 순식간에 14%야. 저런 거를 단타를 치고 고점을 잡는다고 기준을 잡으셔야지. 예? 저런 거를. 아니 어떻게 주력주를 나는 2016년도에 삼성전자 편입, 2016년도에 역시 하이닉스 편입, 그러고 나서 두 종목 차익 실현한 거 2017년 어제 보여드렸죠. 9월, 10월에 전량정리. 중간에 삼성전기, SDI, LG전자 뭐 이런 종목은 중간중간에 수익 매매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오버슈팅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한 차익 실현 안 해요. 삼성전기 지금까지 뭐 자랑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점에서 빼고 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DB하이텍 전량 차익 실현 언제 했죠? 1월 달에 다 했죠. 그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삼성전기로 옮겨왔죠. 왜?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삼성전기 부분 중간중간에 흔들림은 있었지만은 시장의 영향 때문에 미끄러졌을 땐 차익 실현 안 하고 시장이 횡보 내좀 밀릴 때의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누적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LG전자처럼 오버슈팅이 나올 때 차익 실현하자는 얘기예요. 오버슈팅이 나올 때. 왜? 매집이 어마어마하죠. 막연하게 잘라내고 시장 조정받을 거니까 밑에서, 아니 시장이 왜 조정을 받아야 되냐고 이유를 대라고. 가파르게 올라와서, 그렇게 따지면 10월 말에 2000 깨고 내려간다고 그 난리를 칠 때부터 해서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 400포인트, 500포인트, 700포인트, 1000포인트 올라오면 조정받는다고 왜 다 팔죠 중간에. 기다리는 조정 안 해요 대세장에서는. 지금 대세장 아니에요? 채권 장기물의 채권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장기물 채권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대세장 아니에요? 경기가 살아나서 채권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대세장 아니에요? 그럼 대세장이지. 거기서 뭘 자꾸 저쩌면서 욕심쟁이들 아주 우후후 그냥. 주력주는 건들지 맙시다. 예?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할 줄 알았으면 다 팔고 하이닉스만 사면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주력주의 기준을, 업종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 막 봐봐요. 우리도 얼마나 고생했냐고 삼성중공업.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거 그거 다 내가 잡아먹겠다. 금융주, KB금융 손실은 거의 없죠 솔직히 배당도 감안하면. 근데 뭐예요? 시장 대비 수익이 아예 없잖아. 시장이 지금 오늘 기준까지 36%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거를 바닥에서 조금 움직인다고 끝내주죠. 최저 바닥에 샀나? 응? 욕심만 좀 벗어냅시다. 실질 계좌 수익을 목표로 갑시다. 예. 그렇게 해서 여전히 IT 그리고 자동차, 오늘 기준에 과도하게 밀려있는 LG화학과 LG전자 조금 이따 봐서 적절한 구간에 편입 기준 설정해서 문자 맞춰볼 겁니다. 다시 대밀리더라도 지금 가격 자락에서는 후회 없죠. 없으신 분들은 또 수익 종목에서의 압축 기준은 충분히 가져와야 된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동참하십시오.